영화의 원작자이신 황성주 작가님, 그리고 믹스하게 목소리 연기를 하시는 문수기 배우님 모시고 여러분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수로 두 분 저희 14년 만에 이렇게 네, 이 두 분 주인공 모시고 오늘도 재밌게 한번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옆에 황성주 작가님은 이 영화의 원작자이시고 나타나는 안타 작가님이시고 또 뜻깊은데 올해 이제 마당을 나온 안타 출간 25주년 됐거든요. 그리고 작가님 등단하신 지는 30년 되셨어요. 이렇게 마당을 나온 안타 관객분들, 독자분들하고 만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에 가장 기쁜 소식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생각도 못해서 14년 전이니까 올해로 제가 이제 데뷔 30주년이 됐어요. 3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이런 시간이 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이제 편집자님하고 살짝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30년 전에 제가 데뷔를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마당을 나온 암탉이 나오고 또 25년 영화가 되고 또 14년도에 또 재개봉 어떻게 옛날에 이런 걸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마음입니다. 30년 되는 이 시기에 영화를 기울다에 만나게 돼서 두루두루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요. 저는 제 시간을 또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소라 배우님은 한 20대로 보이시죠? 근데 사실 윤소라 배우님도 데뷔 25주년이 되셨어요. 저희 회사는 올해 30주년이 있습니다. 윤소라 배우님이 2000년 1월 1일 개봉했어요. 저 그때 기억이 선명한데 이창동 감독님 박하사탕으로 데뷔하신 이후로 25년 되셨는데 사실 문소리 배우님 다양한 역할을 하셨지만 애니메이션 목소리 연기는 이게 처음이고 또 유일해요. 근데 이렇게 또 재개봉 때 감사하게 관객과의 대화에 나와주셨는데 배우님의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이번에 4K로 슈퍼 스케일드 4K로 작업이 되어서 더 관객 여러분들이 선명한 화질로 더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요. 제가 이제 14년 전에 이 작품을 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집 책장에 늘 있고 그때 원상으로 이렇게 액자해 주신 거 그것도 늘 침대 머리맡에 두고 오랫동안 지내서 이렇게 멀지 않게 늘 가까이에 있어요. 잎사귀랑 저희 집에 초록이가 네 그런데 그때도 참 많은 관객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또 요즘 관객들은 또 요즘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볼까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 거슬러 올라와서 기억을 거두고 보면 그때 윤소라 배우님이 목소리 연기를 하실 때 저희 영화가 그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처럼 프리스코링이라고 선도금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그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를 먼저 녹음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림이 다 완성된 한 2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녹음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문소리 배우님이 성공할 때는 임신 전이셨고 2년 뒤로 마지막 녹음 때는 만삭이셨어요. 만삭인데 목소리 연기하시려고 일주일 이상 녹음실에 처박혀서 작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임신 전과 임한 상태에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문소리 배우님의 아기 이름이 연두예요. 네, 지금은 이제 14살 중학생이 되었는데 배우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그 임신의 과정, 출산 그리고 이제 입사를 연기하셨던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네, 그 선녹음 때 녹음실에 들어가서 처음 목소리 연기를 하는데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를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할 때는 그 연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연기가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실제 공간처럼. 만약에 거기가 커피숍이다 그러면 카페다 그러면 그냥 그 카페의 공간을 느끼고 또 내 앞에 앉아있는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보면서 또 느끼고 또 그 배우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본 써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대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카페가 너무 추운지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는지 아니면 너무 더운지 건조한지 내가 앞에 지금 뜨거운 커피가 놓여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만으로도 제 연기를 이끌어주는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리얼하게 느끼고 거기에 반응하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스케치 정도 되어 있는 그림을 앞에 띄워놓고 아무것도 없는 마이크만 있는 녹음실에 들어가서 껌껌한데서 연기를 해라 그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기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성우분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냥 제 굉장히 처음에 좀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 녹음실 현장에서 혼자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연기해야겠구나.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2년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 다시 이제 마지막 녹음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임신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마음으로 포기한 적도 있었었고 잘 안 돼서 근데 또 너무 감사한 아이가 생겨서 정말 이렇게 난자면한 배를 안고 그 녹음실에 들어가서 딱 녹음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선녹음 때랑 목소리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거죠. 뱃속에 연두가 있었고 그 아이를 제가 품고 입사를 연기할 때는 정말 제 이 세포가 다 달라진 느낌.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고요. 임신 중에 목소리가 더 맑고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결혼하고도 이제 결혼하면 좀 부드러워졌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안 부드러웠나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갖고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정하는데 그때 저는 남편은 활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윤환 감독님, 1987 장윤환 감독님이 부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은 그 화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화이가 아이의 이름이거든요. 어떤 아이의 어려운 아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을 뭘로 할까 후보를 정하는데 이분은 화이를 후보에 넣고 그래? 그럼 난 초록이 대장국 초록이 이런 이름을 넣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새 봄에 새 이파리의 색깔 그 12색이 둘 다 제일 아름다운 색깔이라는 합의를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근데 이제 네, 초록이가 아니라 연두가 됐죠. 그래서 저는 연두 엄마로 네, 살게 됐고요. 황선배 작가님은 잎사귀라는 인물을 창조해내신 분인데 문소리 배우는 아이 이름까지 영감을 주셨네요. 그렇죠? 좀 아까 영화 보시고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동받으셨나요? 네. 황선배 작가님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가님 말씀대로 또 이 작품은 잎사귀라는 인물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보다는 원작도 많은 결의 차이도 있고 분위기도 좀 다른데 원작자로서 또 나오게 된 영화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었을 텐데요. 원작에는 없었던 그 조력자 달수라는 코믹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작보다는 초록이하고 잎사귀의 모자 관계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좀 부각돼 있는데 원작자로서 작가님이 기대하던 바 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네. 영화는 영화고 작품은 작품, 책은 책.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작품은 기본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드라마를 주는 거고 영감을 주는 거고 영화를 만드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을 믿기도 했고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다는 것을 또 알고 있었고 믿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당황했던 거는 쪽제비의 캐릭터가 거의 메탈 느낌이 좀 나서 이게 그 배경의 자연스러운 자연의 느낌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캐릭터가 탄생하는 것부터 다뤘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거부터 저는 이제 작업하시는 데 가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둘째가 애니메이션 전공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캐릭터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이해의 차원이 다른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모자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록이의 성장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작하고는 분명히 주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봤었거든요. 왜 없는 캐릭터가 나와야 되고 왜 이 초록이에게 포커스가 맞는지 그 얘기를 했을 때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의 특성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설득할 수 있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이거는 원작에서 한 발짝 더 다른 지점으로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냥 열심히 밥만 사주면서 그렇게 같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영화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원작을 너무 훼손하면 원작자하고 영화 만든 사람들은 원수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크게 원작을 훼손하지 않고 영화만의 장점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들 원작 책도 읽으셨죠? 작가의 말 속에 보면 굉장히 이제 작가님이 힘든 시기에 이 이야기를 쓰셨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잎사귀는 계속 영화에서도 자꾸 원작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알을 품어서 탄생시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엄마의 마음이나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의 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버님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굉장히 작가님이 힘든 시기였지만 아버님도 촬영 중이어서 굉장히 힘드셨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잎사귀 이야기, 잎사귀 여정과 또 작가님의 아버지 이야기하고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작가님한테 이제 물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진짜 이런 얘기 때문에 만났으면
옛날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인터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모자의 그 관계, 또 모성,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쓴 것이 그런 것이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한테 이제 페미니스트이신가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책이 나오고 나서 반응이 모성과 어머니의 희생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여기에 맞춰진 걸 확인했을 때 제일 당황한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제가 하고자 했던 이 문학작품으로서의 초점, 가능성, 그리고 이제 주지하는 바, 작가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은 인물의 성장이었고, 이 인물이 본인이 품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자신이 될 수 있는가, 그 자유로움이 선물하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반응이 모자와 어머니 희생 이쪽에 맞춰지는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었습니다. 근데 그건 독자 무시예요. 작가가 나서서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죠. 여기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전국이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말기암을 한자셨고, 제가 저주하는 글 쓰는 거는 마치 불효를 하는 것 같은 굉장한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슬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러는데 글 쓰고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김재민은 글 쓰고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까먹고 오늘 여기까지 써야지.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 작품의 엔딩 장면에 자기 목숨을 잘 죽을 줄로 알고 내놓잖아요. 그 부분을 당시에 그 아동문학의 문화 분위기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론이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도 좀 하셨고, 저 스스로도 그때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튀는 짓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이 모델이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곧 사망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인 상황이었고, 사람이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뭘까, 그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 답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답도 얻지 못했는데, 죽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 스스로 얻어야 했을 때 사람이 죽더라도 그가 남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이 남기는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을 이 작품의 엔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말씀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이제 질문 그쪽으로 좀 뛰어보고 싶은데,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 어린이 문학에서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금기시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도 뭐 투자자나 다른 어떤 지원을 받을 때 이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어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은 이런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니메이션의 피가 거기 나는 애가 막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그래서 하도 반대가 많아서 버전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해피엔딩도. 어떻게 해피엔딩이 됐을까요? 갑자기 죽지 않고 초록이가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근데 만약에 그 결론을 갔다면 정말 원작을 훼손하고 이 주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영화가 됐을 뻔했는데, 결국은 저희도 역시 작가님 말씀하신 그 결말의 어떤 수고하고 소중한 의미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지금의 결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동적인 또는 충격적인
그 당시 개봉했을 때 막 아이들은 울고 엄마는 달래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 울면서 하고 그런 이제 극장 풍경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영화 기자분이 마지막 결말을 가지고 동종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 이종을 배려한 또 생태계의 순환까지 얘기하는 이런 담대한 결말은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작가님 얘기를 하셨는데 문소리 배우님은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자 나를 보고 이 아가들을 보지 않게 이랬을 때 어떻게 연기하셨 그때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연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장엄한 장면이죠. 네, 그렇게 근데 생각이 나요. 지금도 우리 저기 딸이 연두가 아기 때 말도 못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제 눈 마주칠 때 근데 저 가장한테 누워 있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마당을 나온 안타를 정말 아기 때부터 자주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해서 어디 여행 갈 때 꼭 그 책을 챙겨가야 되고 그렇게 챙겨다니다가 기차관에서 한번 놓고 내려가지고 또 사고 뭐 이랬던 책인데 또 말문이 트인 때 엄마 아빠 하고 이제 단어 이제 할 수 있을 때 또 오늘날 그 책을 읽어주는데 마지막 그림이 딱 쪽제비가 나오니까 쪽제비한테 애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암탉을 먹어. 이제 얘는 내용 다 아는 거예요. 하도 자주 읽어줬으니까. 근데 전혀 슬프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떡하지? 이러다가 근데 그래서 그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슬픔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 쪽제비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우리 또 쪽제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쪽제비가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배고팠고 이 새끼들을 살리려고 또 쪽제비를 잡아먹는 상위 투시자가 있을 거 아니면 걔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아이한테 또 만들어서 또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이 작품의 무게가 엔딩 때문에 정말 다 너무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을 목소리 녹음할 때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걸 잘 소화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도 굉장히 여린 듯하지만 담담하고 그런 유연한 목소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작가님의 개인의 경험과 또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대단한 주제와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그래서 또 작가들이 책을 읽고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숟가락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우님 딸이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 강연 갔을 때 영화를 먼저 이렇게 상영을 하고 거기 주민 교민들 초대를 해서 영화 먼저 보고 인터뷰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정말 애기들까지 왔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손잡고 오셨는데 영화를 보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막 찢어내더라고요. 얘가 영화를 보다가 쪽지비가 무섭다고 먹을 것 같으니까 울음을 터뜨렸는데 엄마가 자기 아이가 이제 충격받을까봐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는 놀랄까봐 계속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썼고 얘는 울면서도 버티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걔는 이제 장면을 못 본 거죠. 근데 걔는 무서워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충격받을까봐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독일에서 상영한 영화는 엔딩 장면은 짜르첼로
출연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장면이 없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태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경우도 저보다 큰 동물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삼각형의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을 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야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기어이 언젠가는 꼭 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쓰는 동안 내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그 아동문학의 분위기는 죽으면 절대 안 돼라는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어차피 살면서 좋지 않은 것들 안 입는데 굳이 작품에서까지 이렇게 죽는 거, 슬픈 거, 나쁜 거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당시에 이제 어른들의 견고한 생각이었고 제 작품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영받지 못하는 면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는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뭐 무서운 거 배제해라 부부싸움 하는 내용 나와도 어떻게든 화해시켜서 이혼은 하지 못하게 막아라 이런 게 팽팽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엔딩을 상상을 할 때 이거에 다른 부분은 상상을 못해서 그것이 어떻게 설득이 될까 정말 큰 숙제였죠. 저한테. 예, 이런 이제 결론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도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소리 배우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문소리 배우님이 그동안 한 25년 동안 아마 한국 영화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인물을 연기한 여배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재판장, 교수, 문화해설가, 심지어 핸드볼 선수, 또 최근에는 정년회에서 소리꾼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우로서 그 남다른 준비와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암탉 역할도 하셨잖아요. 도움에서. 근데 궁금하게 문소리 배우님 이 역할 제안하셨을 때 하시겠다고 수락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많은 인물들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배우로서 어떤 지점에서 이걸 내가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서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잎사귀는 제가 제안받았던 그런 어떤 캐릭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 주체적이고 자기 삶에 대한 정말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을 제안받기가 쉽지 않아요. 많지 거의 없어요. 맞아. 양계장이 뛰쳐나오는 것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행보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렇게 멋진 여성 캐릭터를 내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멋진 암탉이지만 제가 만난 어떤 사람 캐릭터보다도 멋있다고 느껴져서 정말 그 제안이 저는 감사했고요. 예전보다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여성 캐릭터들이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여성들의 서사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요즘 영화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지 못하고 여름, 겨울 텐트폴 영화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이러면서 또 여성 캐릭터들은 이순위, 삼순위로 밀려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이 극장에 왔는데 우리가 너무 한산해서 걱정스러운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꿔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캐릭터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 정말 발벗고 나서서 재밌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용감한 배우가 문소리 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년이 지금 흘러서 다시 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이 용감하고 주체적인 캐릭터 육성연기 문소리 배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작가님은 본인이 참여해주신 이 입상을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신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걱정하셨나요? 아니면? 아니, 걱정을 왜 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문소리 배우님도 확실히 초반하고 나중에 이제 녹음도 여러 차례 하셨겠지만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매번 볼 수는 없었지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렇게 글자로만 보다가 또 이제 아주 서툰 아니면 완성이 안 된 그런 상태의 이미지를 녹음이 되는 것도 봤다가 들었다가 유승호 배우의 변화도 놀라운데 일단 작화 부분에서 아주 정말 뼈다귀 같은 아기오리 그림과 또 바람기 가득한 중이병 같은 그 캐릭터와 청년기에 이것이 다 담겨있더라고요. 근데 2011년에 봤을 때 왜 안 보였나 모르겠어요. 유승호 배우가 변성기였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작화 부분에서도 그 변화가 보였던 게 놀라움이었고, 이번에 유승호 배우가 이제 초반에 녹음할 때와 나중 녹음할 때 이제 변상기가 와가지고 묘하게 맞아떨어진 그 인물도 변해가고 이제 청년기로 가는 동안에 변성기를 거칠 때 하필이면 진짜 배우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궁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배우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감사해요. 감독님한테도 감사하고요. 최문식 배우님 같은 경우 너무 목소리 멋있죠. 사람들이 청동머리가 이렇게 멋있으리라 우리를 생각하면서 거기 이제 청동머리 떼들 보면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빨간 머리 또막 근육질 막 여러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또 무슨 연기가 다른 배우님들 또 박철민 씨 생각도 많이 나요.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 설정을 본인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레이스 있죠. 거기 다 애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이 나오지 않는데 화면에 이제 경기 중계를 막 하잖아요. 그게 다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하는 대사 분량이 요 정도였다면 이만큼을 써보셨어요. 사실 애드립이 아니고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그것도 애드립입니다. 영화 안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막 그 박수 쳐주세요. 박수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짜릿했던 이런 게 처음 들어보네. 갑자기 다시 역할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를 백손으로 넘겨서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답하는 시간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량은 나온 아프고 왜 시작했나요? 영화요? 아니면 책이요? 책이요. 책이요. 나 뒤에 구글 선물 뭐 받았을까? 궁금하네요. 읽으셨는 그림책입니다. 세 번이.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친구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그 집 아들이 보던 만화책 보다가 힌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제일 먼저 얻었던 힌트는 이제 오리에 대한 힌트였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한 3, 4일 있다가 6시 내고형 보다가 각 소재 얻어가지고 기가 막힌 구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오리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상상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림책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 짰는데 집에 책이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이 닭인 거예요. 외국인 번역책이었는데 그 그림책을 보니까 이거 그림책으로 내면 안 되겠다. 내가 후발주자인데 얘가 먼저 선정을 하니 나는 다르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닭을 주인공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운명이 되셨네요. 네. 질문 감사하고 다음 질문. 여기 두 번째 어린이 한 다음에 그 부탁한 게 아니라 질문이 아니고 부탁할 게 있는데 문소리 배우님 그 이삭한테 이삭 목소리 내주세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14년이나 살아있는 건 다 변하잖아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또 판소리를 1년 열심히 촬영을 했더니 더 목소리가 변해서 이제 그 목소리는 영화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제 목소리가 14년 전이랑 조금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목소리로 초록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래서 뭐 있죠? 뭐라고 하죠? 초록이 때? 이삭이가? 초록아! 너 멋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여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서 알게 되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눈소리 배우님도 오신다 해서 얼굴들 이렇게 너무 오래전에 뵈가지고 보러 왔습니다. 쭉 보면서 어제 치킨 먹었거든요. 사실 약간 죄책감 느끼고 책상에는 상당히 행복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게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온 치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치킨을 사왔거든요. 이거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실 자기가 낳은 새끼는 없었어요. 지금 새싹이었는데 손오리를 1년 전에 제가 대기모가 됐고 또 마지막에 목숨을 던질 때 사실은 왜 던졌어? 난 날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제비를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죽는데 보니까 그 바로 직전에 살짝 그 쪽제비의 새끼를 담은 그런 어미의 역할을 잠깐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어미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죽음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영화를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음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실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 눈소리 배우님 다시 한번 뵀는데 제가 서창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말고 세 번째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린이 두 분 했으니까 여기 저는
여성분, 손 되게 높이 드신 분,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4학년 되고 엄마랑 같이 제가 보고 싶어서 모시고 왔는데요. 영화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저 작품이라서 되게 많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잎사귀 사실은 지금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서 가장 약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은 물론 알을 품고 싶다였지만 워낙 세상에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서 엄마가 되겠다는 좀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꾸만 엄마의 입장으로 다가가게 되고 엄마의 이런 것들을 해소하게 되는데 가장 약한 이런 암탉을 주인공으로 선정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록이를 결국 보내면서 나도 날고 싶다라는 꿈을 새로 생기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자,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엄마로서의 입장으로 선택을 한 건데 그 이유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질문 같은데요.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약한 존재뿐만 아니라 머리 나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흔한 말로 머리 나쁜 구슬머리 같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 캐릭터는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슈퍼맨이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그런 인물이 어떻게 자기 꿈을 찾아 나아가고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생각하는 소망 다 이루고 죽지는 못하거든요. 남는 꿈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쪽제비는 살아남았고 얘는 죽었단 말이에요. 단순한 주인공의 죽음 때문에 이건 진짜 새드 엔딩이다. 그동안 내 이럴 수가 있어? 배신이야. 이렇게도 반응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빗정마른 닭도 먹겠다고 물고 가는 그 지친 목둥이의 살아남은 자와 내가 누구였고 뭘 할 수 있었으며 나에게 이런 이루지 못한 꿈도 있었구나를 깨닫고 가는 자의 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커다란 배경 4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닭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마당이라고 하는 그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던 공간, 그리고 맨몸으로 붙여서 살아남아야 됐던 야생이라고 하는 공간과 갈 수 없는 저 너머의 세상, 이 4가지의 배경을 이동을 시켜가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 애들한테 상처를 줄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단순한 생각 아닌가. 필요한 삶과 그리고 단단한 삶의 대비를 좀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마지막 질문인가요? 하나밖에 네. 그러면 여기 어린이 약간 간절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손으로는 그걸 푸신대요. 안녕하세요. 왜 청둥오리를 했나요? 왜冲动? 이게 사실 폐계였거든요. 아직 어려서 폐계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닭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유정란을 낳을 확률은 0%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알이라도 찾아야만 했죠, 작가로서. 그래서 오리알을, 근데 사실요 이것도 6시 내 고향에서 얻은 힌트인데요. 거기에 저기 전라도 지역에 어떤 그 할머니가 닭이랑 오리랑 같이 방목을 해서 키우고, 실제로 시골에 가면 이 두 가금류는 먹이도 같고 생존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이 할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손님이 오면 그 중에 아무라도 잡아서 닭백숙을 해주는 닭볶음탕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토종닭의 그 생태적 특성은 이렇고 달걀은 깨기까지 21일 정도 품게 되고 오리알을 한 2, 3일 더 품는다 하는 정보까지도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깨지 않는 알을 품느라고 더 지치고 그런 그 내용도 작품 속에다 슬쩍슬쩍 이제 흘리곤 했는데 답변을 좀 드리자면 얘는 더 이상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애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체로 알이 이제 필요했다 그럼 오리알이라도 그렇게 넣고 종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또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몰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어떤 분은 이 잎사귀 초록이를 품는 걸 다문화 사회를 또 얘기한다고 지금 그런 해석들을 하셨어요. 네. 생각하시면 참 깊은 의미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선물이 다 떨어졌고요. 정말 내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겠다. 정말 이 질문만은 꼭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시고 약해지신 분한테 사인 나눠주시면 안 돼요? 책임보다 사인. 이분이 사인이에요? 이건 해주세요. 제가 지적을 잘못했는데 나는 좀 저기 남성분 이렇게 어린이들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겨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전 2011년에 영화관 이거 3번 보고 이번에 4번째 보는 사람이거든요. 애니메이션 볼 때 되게 많이 울림을 받아서 오늘은 아이랑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안 보이던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도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화 되면은 그 원작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작품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 애니메이션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제가 알기로 명필름에서 처음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성공까지 가게 되는 그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한테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전 세대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가장 적합한 매체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한국 관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훌륭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찾다가 이 동화책을 읽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성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이 있구나라는 발견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고 6년 동안 정말 굉장히 힘들게 작업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 애니메이션은 투자받기도 어렵고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6년 동안 고생해서 제대로 한번 한국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에 오성우 감독님과 또 문실 배우님과 작가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했고요. 이후에 저희가 2021년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꼬마라는 반달곰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한 51편의 영화를 만들었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소명의식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훌륭한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이나 슬램덩크도 좋지만 제대로 된 한국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 마더널 아람탁이라는 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또 관객들이 알아가지고 성공했던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씩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초에 접촉을 해온 때는 대부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도 무서운 네, 아니요. 저 그보다 먼저 KBS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검정고시를 한참 할 때였고요. 그쪽에서 이제 후속으로 마당을 나란다를 연속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방영을 하고 싶다. 그쪽 좀 접촉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이제 출판사의 이사님하고 함께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 부분이 인식이 없다는 것이 두 분 다 당시에는 오돌도기의 대표님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을 때였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제 영화 이런 데서 음원을 가져올 때 이제 그 절차를 정당하게 이렇게 한 이해가 또 많지 않아서 곤란했던 그 경우를 또 저도 듣기도 했었고 그런데 KBS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저작권을 계약을 하고 그거를 왜 해야 돼? PPL도 있는데 돈을 이제 해야 된다면 작가가 우리한테 줘야지, 출판사가 우리한테 줘야지, 광고가 얼마나 될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의견 일치가 좀 안 됐고요. 그때는 모델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쁜 전례로 남으면 안 된다는 이걸 시작을 해서 다음 작업들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좋은 선례를 남겨야만 이것이 그래도 지속성을 갖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출판사의 그 이사님하고 함께 그러다가 이제 KBS는 거절하고 그래도 이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대학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노슬 배우님 이렇게 또 재개봉을 맞이한 관객과의 대화에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슬 배우님의 2025년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계획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한테 예전에 2011년에 영화를 봤고 지금 20대가 된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영화를 새롭게 만나게 될 어린이들에게도 인사 말씀 되게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극장에 찾아주셔서 만나러 나오는 감독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래도 다들 어려워서 드라마도 잘 안 맞으니까 영화도 잘 안 맞으니까 하지만 귀엽고 찾아서 작업을 해내는 거 아니겠다는 마음을 열심히 할 작정이고요. 네,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객분들, 독자분들한테 배우님 일단 다음 자로 살아나시기를 저도 열심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저는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사인받은 책을 그 꼬질꼬질해진 책을 들고 제 강의실에 들어오는 학생들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청년들이 된 거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사인 받았다고 위에다가 여기다 또 사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일부러 또 책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리고 이렇게 잊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 생각도 하고 거기 더 플러스 감사한 거는 우리 엄마가 돌아오네요.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갈라와 나타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지점에 있구나. 근데 또 이렇게 영화사와 극장과 또 배우님과 감독님의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된 거 이건 정말 제가 감사드려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또 감사드려요. 이런 일이 제 인생에 또 있네요. 네, 정말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영화에 투자 안 되시 책 안 사줍니다. 그리고 안 팝니다. 안 만들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문화에 대한 것이 지금 열악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문화가 좀 바뀌기를 바라고 있고 국가이 살아남아서 더 좋은 날을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기억을 또 이야기를 기억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작가님, 이 책 쓰다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으세요? 아니 재밌었어. 쓰는 거 재밌어. 초등학교 때 있던 책은 너무 오래돼서 새로 사왔어요. 네, 저 김민영. 네, 민달팽이한테 민하고 제로가 그쵸, 재밌죠. 예전에 울었는데 지금은 조금 눈물이 안 나서 아쉽긴 했는데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